안녕하세요, 플로온스룩입니다. 오늘은 댐퍼 풀리 3가지 풀르는 방법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크랭크 샤프트 풀리 또는 댐퍼 풀리 진동 댐퍼라고 하는데요. 댐퍼 풀리는 구동 벨트를 통해서 워터펌프, 발전기, 에어컨 컴프레셔를 구동하기 위한 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구동 벨트의 메인 중인 거죠. 보통 차량들 10년이 넘게 되면 교환 주기가 되어가고 댐퍼 풀리가 고착이 오는데요. 볼트를 풀기 전에 토치로 30초 정도 가열해 줍니다. 너무 오랜 시간 가열하게 되면 샤프트 쪽에 이제 열에 의한 변형이 온다던가 리데나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육리어 부위는 30초 정도 가열해 주고 다시 냉간으로 갖다 30초 정도 가열해 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풀리를 고정해야 이제 볼트가 탈거가 되는데 고정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려고 하면 같이 돌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600mm 복수대로 걸어서 바닥에 고정시킵니다. 좀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밑에 파이프를 연결해도 되고요. 아니면 댐퍼 풀리를 로어암에 걸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동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식들은 이제 시동 모터를 돌려야 하는데 연장이 튈 수도 있고 시동 모터가 사망한다던가 엔진에 이제 지나친 부하를 줍니다. 다른 영상 보시면 이제 풀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공구를 하나 구매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캠샤프트 풀리 탈거할 때 쓰는 공구거든요. 임팩이 있어서 이런 거 구매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공구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 사봤습니다. 원래는 양옆 저기 밸런스 구멍인가 하는 곳에 걸어야 되는데 구멍이 작아서 파이수가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구멍에 맞는 롱볼트를 구해서 캠샤프트 공구를 이제 와샤랑 너트를 대서 개조하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홈에다 이렇게 키를 걸어 주시고요. 개조하는 방법은 다음에 올려보고 리데나가 누이 나는지 확인 차에 한번 해볼게요. 임팩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상해 봤는데 생각보다 안 되네요. 지금 이거 하는데 여기서 완전 체력을 완전 방전시켰고요. 다음은 잡기를 대서 타이트하게 해봤고요. 이것도 지금 잘못 걸어서 같이 돌아버리는데요. 아무튼 주의할 점은 댐퍼 풀리가 이제 시계 방향 한 방향으로 도는데 역으로 돌게 되면 엔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다음에 개조한 상태에서 토치로 열을 가하고 풀르고 또 안되면 열을 가하고 하면 심하게 고착된 게 아니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봤고요. 야간 작업이라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쉽게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임팩으로 이제 신속하게 탈거하는 거고요. R엔진 댐퍼 풀리보다 SM3가 더 어려운 이유가 볼트를 풀은 후 두 손으로 절대 안 빠집니다. 고착된 것도 있지만 이제 원래 안 빠지는 타입이고요. 악명 높은 R엔진 같은 경우도 그나마 손으로 탈거가 되고 앞뒤 좌우 공간이 넓거든요. SM3 같은 경우는 이제 차대 간섭도 심하고 공간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노미로 살살 쳐서 들어올려 줍니다. 보시면 저기 위쪽은 노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밑을 뺀다고 이게 나오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고무망치로도 쳐보고 했는데 안 나오고 너무 세게 치면 이제 반달기 부러질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치로 열 좀 가하고 하루 종일 잡내로 치면 빠지긴 할 것 같아요. 장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쳐대면 나올 것 같긴 해요. 다음은 기어 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에어컨 라인 때문에 공간이 또 안 나옵니다. 기어 플러가 커서 이제 그런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플리랑 타이밍 카바랑 이 뒤가 이제 착 달라붙어 있어서 작은 거 써도 틈이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착된 플리를 푸는 특수 공구고요. 마지막 공구 이거로 못 풀면 또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업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게 저 샤프트랑 댐퍼 깊이를 재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합 과정에서 댐퍼가 덜 들어갈까봐 그런 거고요. 아무튼 2차 다이 할 때는 모든 걸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원리가 댐퍼 플리 볼트를 살짝 걸친 상태에서 이제 플리 공구 가운데를 돌려서 밀면서 잡아 빼내는 공구입니다. 저렇게 플리 양쪽 나사선을 이렇게 고정해서 육각렌치로 고정하고요. 중간에 이제 라쳇으로 돌려서 이제 잡아 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보니까 볼트가 뭉개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100원짜리 동전을 저 안에다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봤고요. 동전 넣어서 2차 차대 간섭 줄였습니다. 아무튼 저 에어컨 라인 파이프가 여러모로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저금통에다 700원짜리를 이제 넣어보고 다이하면서 동전 사용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차 차대 간섭도 피했고 양옆 키호를 탈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히 보시면 나오면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힘들게 풀었어요. 이게 탈거한 모습이고 여기 옆이 지금 고착됐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무가 갈라진 게 보이시죠? 이게 새 국산 댐퍼이고 개선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품몰에 문의해 보니까 L38 전부 같은 거 써도 호환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찍힌 거 보이시죠? 파손된 게 아니라 밸런스 잡는 용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구조가 바깥쪽부터 쇠, 고무, 쇠 이렇게 되어 있고 고무 두께가 다른데 개선폼이 이제 좀 더 두껍거든요. 아마 소음과 진동을 더 잡아줄 것 같습니다. 탈거한 댐퍼 플리인데 전에 마커펜으로 표시해 놨다면 쇠 부분이랑 고무 부분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고무가 정렬해서 벗어납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새 댐퍼 플리이고 반다키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다 끝나셨으면 이제 다음은 리테이너 탈 장착법입니다. 리데나 탈거할 때 블럭면이나 이제 체인 쪽에 스크래치가 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렇게 샤프트 쪽을 이렇게 지지대를 삼아서 지렛대 원리로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저 부분이 댐퍼랑 닿아서 고착되는 부분이라
이 전동 공구나 이제 사포로 갈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새로 구매한 리데나고요. 실패할까봐 2개 구매했고, 사실 댐퍼 풀리다기보다 어려운 게 이제 이런 리데나 작업이거든요. 재질은 실리콘 고무로 되어 있고 안에 철심이 있습니다. 크랭크 리데나 앞뒤 경우 이제 보통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 안 하다든가 열에 의한 경화가 되면 엔진 오일이 누유가 됩니다.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속 리데나에서 누유가 난다든가 고착이 돼서 이제 등속 조인트가 안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평소에 이제 누유가 안 나려면 엔진 미션 오일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퍼머텍스 울트라 그레이 고온 RTB 가스켓 본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켓 본드 바르면 누유가 완전히 안 나고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리데나에 가스켓 본드 장착하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엔진 오일을 발라줍니다. 다른 분들도 가스켓 본드 바르지 마시고 그냥 엔진 오일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데나 장착 과정인데요. 리데나를 양손으로 전체적으로 끼워 맞춰주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누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그만 망치로 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리데나가 이제 댐퍼 닿는 면에 한쪽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튀어나와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수평을 잘 맞춰 주셔야 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평탄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수평을 유지하면서 원을 그려가면서 계속 쳐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리데나가 살짝 들어가게 마무리 작업 해줬고요. 이게 보시면 이제 댐퍼 풀리가 돌 때 닿아서 리데나가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할 때 이제 누유가 안 나면 웬만하면 저는 리데나 안 건듭니다. 여기 보시면 댐퍼 풀리가 닿는 면이 이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엔진 오일을 이렇게 듬뿍 발라 주시고요. 여기 댐퍼 풀리 쪽에도 이제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 반달키 잘 끼워서 맞추는데 안 맞은 상태에서 끼우다 반달키 부러지면 엔진 내려야 됩니다. 어떤 차종은 이제 반달키가 빠지는 타입도 있는데 빼다가 이제 잘못해서 엔진 속으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댐퍼 풀리가 잘 들어가게 이제 복사를 대고 망치로 이렇게 쳐주시고요. 마지막은 캠 샤프트 렌치를 이용한 토크 렌치와 각도법이고요. 매뉴얼에 체결 토크값 35Nm고 플러스 60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35Nm면 텐션 베어링 값인데 댐퍼 풀리가 보통 100Nm 이상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그냥 매뉴얼대로 체결해 줍니다. 개선품 댐퍼 풀리는 이게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각도법 플러스 60도라는 건 이제 토크렌치도 볼트 마찰력이나 스프링이 약해지면 이제 오차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균등한 힘으로 조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류의 이제 볼트들은 워낙 강성이 강해서 인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임팩으로 이제 조지면 부러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리에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각도기가 없어서 이제 편법으로다가
60도를 일부러 이제 여러 번 오버 토크를 주어봤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각도계거든요. 이 각도계랑 이제 복세를 해야 이제 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8분의 3짜리 토크렌치고요. 불안해서 토크렌치 2분의 1짜리로 해서 좀 더 오버 토크를 줘봤습니다. 60도에 대한 토크 값을 몰라서 100도일 때가 지금 한 34N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장착 후 확인 테스트인데 보시기에 전보다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작업 완료했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